안녕하세요. 대학교에 교수학습 지원센터 담당하시는 분들이 혹시 보시면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는 몇 차례 대학교에서 어, 한 학기 수업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특강 형태로 또는 온라인 강의 형태로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을 했습니다. 학교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지만 또 다른 학교에서 또 새로운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고 어떤 컨텐츠를 드렸는지, 그리고 제가 접한 많은 대학생들 또는 어,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의 그 필요사항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체로 대학에 들어오면 그 학교 이제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도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한다는 것, 또는 기초학력이라는 그 단어를 쓴다는 게 조금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대학생이잖아요. 기초학력을 얘기하는 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가 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학생의 기초가 되는 거죠. 대학생의 기초 학력이 좀 더 향상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갖고 계셨습니다.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하면요, 그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분명히 그 강의나 어떤 그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제가 Q&A 시간을 가졌는데 개별적으로 찾아와요.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신의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나한테 이런 약점이 있거나 내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 동영상 강의를 보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할 때 분명히 하고 싶지만 이렇게 오픈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찾아온 사람들한테 제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었던 학교에서는 이제 30명 정원으로 했는데, 한 30명 정원이 찼죠. 신청자는 이제 30명까지 받았으니까요. 근데 원래는 5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워크숍한테 그쪽 담당자분이 처음에 제목을 워크숍이 어떠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강의실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 게 정말 강의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워크숍이라는 이름이 참 좋고 그 제안이 좋아서 정말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블 형태의 공간을 원한다. 그래서 30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30명 신청이 이제 마감이 됐고 그 이상은 더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실제로 하니까 이제 사정상 몇 명이 불참을 해서 거의 30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또 개별적으로 제가 이런데요, 이런데요, 이런 거죠.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전문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험을 또 하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국어적인 읽기가 잘 안 되니까 어렵다. 자, 취업 부분 대학교에서 신경 많이 쓰죠. 출신 학생들이 잘 취업할 수 있는 취업률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얘기했는데 이게 또 학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근데 이 학생들이 지금 자기가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원을 갈 수가 있죠. 근데 학원에서는 그 시험을 문제를 읽고 푸는 이런 쪽을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기가 지문이 잘 안 읽어지는 것들, 요것들을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험가에서는 뭐 법학 적성 시험, 그 리트라든가 아니면은 공직 적격성 평가라고 하는 공무원 시험 있죠. 피셋 이런 것들 처음 시험을 봤을 때 나온 점수가 끝까지 가는 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
지금 나와 있는 방법들로 어떻게 해도 점수 변동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느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전반적인 학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을 준비하는 특별한 부분이지만 이 학생들이 로스쿨을 진학을 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또는 뭐 삼성이라든가 이제 회사 그 보는 시험들 있잖아요. 또 갑자기 하니까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그 우리나라 국가 NCS, NCS 같은 경우도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하거나 가장 큰 비중이 차지하는 것은 전공 서적을 읽는 것의 어려움이에요. 당연히 고등학교 때까지 읽어왔던 그리고 입시를 위해서 했던 것과는 좀 다른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읽기 능력을 필요로 해요. 국어를 잘 해왔던 사람들 또는 시험 성적이 좋았던 사람들이 잘 읽을 것 같지만 사실 시험만 잘 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그 토익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점수만 높은 900점대인데 자유롭게 말하는 건 조금 그 점수와 안 어울리는 그런 경우 있죠. 마찬가지로 수능 점수가 높았지만 글을 잘 읽기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힘들다는 건 뭐냐면요. 수능 성적이 높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성적에 상응하는 학교로 진학을 하죠. 그럼 그 학교는 그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재와 읽을 거리를 제시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내가 좀 약한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또는 그렇게 왔는데 교수님들 시각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이 정도 학생들이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공 서적을 잘 읽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읽기가 필요하냐? 이게 공통적으로 여러 학교에서 저에게 의뢰해왔던 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이었어요. 자, 그리고 특히 이공계 학생들이 글을 읽는 것들은 어려웁니다. 반대도 당연히 있어요. 이제 그 본인들이 익숙한 텍스트가 아닌 텍스트를 읽어야 하니까요. 자, 이공계 학생들이 전공 서적은 어떻게 읽습니다. 전공 서적은 또 이제 원서인 경우가 많죠. 이공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영어가 진짜 싫고 힘들었다고 하지만 그게 주 교재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계산해내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교양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개발자들,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 개발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게임 개발에도 게임의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캐릭터의 특성들 이런 것들은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해요. 신화라든가 뭐 전설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데서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그 개발자들이 처음에 뭐 코딩에만 집중하겠지만 그런 스토리를 만들고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더 개발을 정말 해내서 게임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읽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다른 영역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문과적인 분들이 이런 이과적인 분들의 글 읽기가 다르다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과 이공계 또 상경 계열 이런 분들, 수리적인 면이 더 편한 분들은 또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의 읽기 또는 그 텍스트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들을 또 이해를 못해요. 서로 다른 특성이 다른 걸요. MBTI 같은 경우야 뭐 T냐 F냐 뭐 J냐 P냐 해가지고 얘기가 많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저쪽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 읽기에 대해서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각각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글 읽기 전략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글 읽기를 전략을 계속 자신의 읽기에 적용해서 발달시킬 수 있냐,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해 준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연의 일치겠지만 여학생의 비율이 실제로 찾아온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들보다 높았어요. 되게 신기하죠?
제 유튜브 채널은 이제 남학생들이 훨씬 많은데 그쪽에선 그랬어요. 약간 이제 네, 요건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2년제 학교들은 기초학력 진단이라는 것을 했었어요. 2014년에 그것을 개발해서 실제로 시행을 해가고 해서 여러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때 개발된 이 진단 도구를 가지고서 학교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몹시 좋지 않아서 저한테 연락이 온 학교가 있었습니다. 음, 다른 학교들도 어떤 대학교 협의체에서 이런 평가를 진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진단을 하든 안 하든 필요하다면 이렇게 이런 교육의 기회를 학생들한테 한번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코로나 때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한 번의 특강, 40분짜리 특강, 뭐 이렇게 짤막하게 1회 한 강으로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보고 하고 참고를 하겠죠. 사실 해야 될 것들이 많고 연습을 해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 뭘 갖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이렇게 참고하고 그러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 정도만을 제가 전달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여러 회차의 강의를 주르륵 볼 수 있게. 그럼 시간적으로나 좀 나눠서 하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또 온라인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비교과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그 과제물 같은 걸 한다든지 실습을 충실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끝나니까 보기만 해도 그나마 조금 효과가 있을, 이렇게 하는 거였어? 이런 거를 제가 가능한 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났고 직접 대면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글을 잘 이해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수정하려면 보고 해야 되잖아요. 자, 음악을 계속 하는 음대생들 같은 경우에 마스터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한테 들어보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가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지도를 받기 힘든 사람에게서 지도를 받는 거예요. 특별한 수업이죠. 그러니까 1대1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누군가를 하나 지목해서 그 사람을 레슨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지켜보면서 그렇구나 이러는 거죠. 아니면 다수에 대한 그냥 특강, 그걸 마스터 클래스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어떤 게 유익할지는 또는 유익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글을 읽는다라고 하면 글을 어떻게 읽었고 그 읽은 결과물이 어땠는지를 보면서 수정을 하고 왜 그러한 결과물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분석하고 바꿔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앞으로의 읽기에는 어떤 방식, 어떤 사고를 적용할까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피드백이 주고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온라인에서 좀 힘들어요. 자,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또 그게 가능하냐? 숫자가 많아지면 어렵죠. 자, 그래서 제가 워크숍 형태로 협력적 읽기라는 원리를 적용해서 서로 같이 하도록 했는데 이게 그냥 서로 제가 모든 사람을 다 봐줄 수 없어서 한 궁여지책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교육적으로 더 좋았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 번 실습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고 학생들이 이런 시간을 수차례 연속적으로 갖는 게 전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 형태에 대해서는 담당자분들께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토르야. 잠깐만. 이런 부분들은 담당자분들께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여드는 학생들, 참가자가 서로 다르다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 설문 같은 걸 좀 받아봤었는데 독서를 좀 하는 분들은 이제 자기가 더 읽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또는 더 수준 높은 것에 대한 고차원적 읽기를 더 알고 싶어 해요. 근데 독서 시간이 많지 않았던 사람들, 물론 독서 시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독해 능력이 비례한다, 이럴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신에게 닥친 전공 서적을 좀 더 잘 읽었으면 좋겠다. 딱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참여하는 학생들도 다양하다라는 거. 자, 그것도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냥 한 가지 해법을 드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 여러 가지 형태, 여러 참여자, 이런 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구상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필요한 어떤 특강이든 워크숍이든 강의든 이런 것들에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생각을 해보시고 마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